거기까지예요. 야, 이게 굉장히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차이는 있는데 네. 많은 논란거리를 저희에게 안겨줬습니다. 왜요? 지금 저것만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지 컨설팅이라는 게 저는 정말 총체적인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내놓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외모. 네, 얼굴 딱 외모만 얼굴만 보고 맞는 색깔, 맞는 메이크업 지금 그거거든요. 네. 아, 이게 바로 외모 지상주의거든요. 딱 지금 보여진 화면이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외모 지상주의? 외모 지상주의예요. 이미지 컨설팅을 얼굴로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저도 생각이 어떻게 좀 생각해요? 달라요. 외모 말고 뭘 컨설팅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런 게 중요하냐 이거죠. 저희는. 저는 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네. 옷을 색을 못 맞춰 입거든요. 그냥 주는 대로 입기 때문에 저의 어떤 색이 맞는지 잘 몰라요. 네. 주는 대로 입으셔도 되죠. 네. 근데 저렇게 컨설턴팅을 받아서 네. 내가 원하는 색이 어떤 거고 나한테 맞는 색이 어떤 거다 이랬을 때 좀 더 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꼭 얼굴, 외모 이것만 따진 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 맞는 걸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나쁘다고 굳이 생각하지 그래도 않아요. 신명진 이웃님이 딱 어떤 옷이나 뭘 봤을 때 내가 마음에 들면 그냥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나한테 맞는 색깔이 뭐지? 막 찾아서 물론 그래도 되지만 그럼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못 입고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 내가 최대한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게 입는 거잖아요. 그게 외모 지상주의죠. 사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저는 좀 다른 네.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뻐 보이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이런 거는 본인 마음속에 다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본인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그게 외모 지상주의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외모 지상주의예요. 이게 남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취업 때문에 나간 거잖아요. 네. 이게 취업 때문에 남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나한테 뭐가 잘 어울리는지 이런 걸 알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얼굴에 관해서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살을 빼러 갔다. 근데 운동 방법을 모른다. 그럼 PT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딱 제 몸만 보시고 저에 맞는 운동법을 가르쳐 주시죠. 예. 이것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제가 볼 땐 자기 만족이에요. 결국은 자기 만족인데 자기 만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인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감정 있죠. 인정받는 데서 자기 만족도 나오는 거거든요. 네. 외모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 컨설팅을 해주셨을 때 지금 조종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이라던가 뭐 역사라던가 여러 가지 다양한 특이성들이 있을 텐데 딱 봤을 때 얼굴형은 이렇고 어떤 색조가 어울립니다라고 해서 화장만으로 그 사람이 이미지를 완전히 정말로 컨설팅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일단 어떤 취업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취업에 앞서서 자신이 외모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까를 위해서 화장이나 이미지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성형에 목을 매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취업에 앞서서 이 기업이 요구하는 어떤 역량들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뭐 자신감이라던가 혹은 나의 이 어떤 삶의 역사를 어떻게 이 기업에 맞는 역량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역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것에 조금 더 포커싱에 갈 수 있다면 좀 다양한 방식의 인재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사회 인식인 거고, 그죠?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게 그런 자신의 내면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도 그런 기회조차를 얻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의 아니게 외모에 또 외모 지상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좀 도처에 깔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미국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세파이어가 인종, 성별, 종교, 이념 등에 의해서 새롭게 등장한 차별 요소로 외모 차별을 지목했습니다. 외모 차별은 분명히 이게 2000년부터 얘기한 거니까 오래됐고 차별받은 기억이 분명히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외모 때문에.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이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럴까요? 이 얘기는 사실은 장애인, 그죠? 장애인. 우리 장애를 가진 장애인분들은 그냥 이거는 그냥 그저 한계고 현실이고 늘 맞닥뜨리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외모를 얘기하면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일 먼저 차별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와 다른 모습, 네. 다른 외모. 아. 이거 어떻게 명진 이웃님이 좀 포문을 열어주실래요? 예,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혹시 월드컵 같은 거 보시면 네. 아주 미녀들 이렇게 세계적인 원샷 받으면 잡아요. 예. 예, 굉장히 막 많은 사람들이 미녀들 다 이렇게, 잡고. 예, 네. 막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이 기억하고 일약 좋아하잖아요. 스타가 되기도 하고. 예, 네. 스타가 되죠. 저도 세계적인 원샷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뭐죠? 바로 작년 2018년 네.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이 평창 패럴림픽 아, 거기에 서문을 여는 네. 이 북을 쳤습니다. Striking the giant drum, Shin Young-jin. 치기 전만 해도 저는 야 이제 한류 스타가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또 북을 한류스탄 뭐야? 북을 딱 쳤는데 네. 지금 같은 이 분위기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아무도 조용해요? 지금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네. 내가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았겠지만 모르니까. 아 그래가지고 제가 북을 치고 찢어버리셨어요. 저기 버릇하지. 전 세계 사람들이 서문을 여는 북인데요. 너무 괜찮습니까? 예. 전 세계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딱 보고 네. 다 알아봐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만의 착각이었죠. 아하.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잘생겼으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을까. 에이, 진짜 부질없는 생각했네.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주희 이웃님은 그런 외모 차별을 내가 좀 느낀다는 생각을 한 적 있어요? 저는 얼굴에서 오는 차별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것 나는 얼굴은 잘생겼어. 얼굴은 나는 그런 괜찮다. 건 아니고 보통 그냥 이런 말 잘 못하는데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길래. 주희 이웃님이 얼굴이 예. 좀 이렇게 되게 작아요. 예. 그리고 좀 미인형으로 생기셨네. 아 물론 그러시겠죠. 이것도 약간 외모 지상주의지만 예. 미인형으로 예. 예. 네, 이제 장애가 생기고 나서 예. 이제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니면 이제 그런 시선들, 아, 휠체어 때문에. 네, 그렇죠. 신기하게 보는 그 시선들이 네. 어쨌든 얼굴만이 아니라 신체의 네. 모든 것이 다 외모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기준점을 만들고 이제 저 사람들 안 걸어다니네, 휠체어를 탔네, 아. 본인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이상하게 보고 신기하게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상처도 많이 받았고 차별이라고 많이 느꼈어요. 좀 기분이 어땠어요? 그런 그 느낌을 받을 때. 저는 휠체어 타고 가다가 뭐 엉엉 우는 적도 있어요. 아, 네. 그래요? 근데 저도 근데 외모 평가를 저는 어디서 많이 받냐면 어디서요? 백화점에 가면요. 백화점? 백화점에 제가 특히 그날 코트를 사러 갔어요. 이제 코트는 가격이 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네. 저는 오늘 돈을 쓸어 갔단 말이죠. 네. 매장에 들어가는 순간 아무도 저에게 인사를 안 해주고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코트를 빨리 입어봐야 되는데 네. 제가 그날 트레이닝복에 운동화를 신고 갔거든요. 뭔지 알아요. 옷을 안 살 거라고 나오- 생각한 방금 나온 거죠. 뭔지 알아요. 당신 같은 사람은 코트가 아니라 차라리 뭐 운동화를 사러 가시던가 이런 느낌으로. 아니 그냥 그렇게 오면 네. 분명히 많은 돈을 쓸 사람은 같지는 않다. 네. 외모 보고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네. 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편견일 수 있는데 네. 제가 어떻게 이걸 결론 내렸냐면 그 다음날 주말에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원피스를 정장. 입고 구두 신고 다시 그 매장 갔어요. 아. 그랬더니 어머 고객님 어떤 코트 찾으세요? 싱글 코트, 투 코트? 뭐 아니면은 저희 새로 나온 컬러 노란색도 있거든요. 이렇게 막 보내주시는 거죠. 그렇지. 그때 제가 이거 백화점에 내가 원하는 옷을 사러 올 때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났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분도 웬만큼은 그게 이제 너무 그 트레이닝이랑 이게 차이가 많이 아니 근데 나니까. 여자분들은 느끼실걸요? 다른 분인 줄 알고. 화장하고 갈 때랑 네. 민낯으로 갈 때랑 네. 그 점원분이 대해주시는 태도가요. 네. 좀 더 뭔가 나를 대우해주는구나. 나를 옷을 사도 기분 좋게 해주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부터는 생얼로 백화점에 가지 않을 테야. 그쵸. 내가 돈을 쓰더라도 당당하게 대접받을 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태도에 맞춰서 제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사회가 저도- 원하는 네. 그 외모를 내가 맞춰주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원주님 공감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방금 이상미 의원님 말씀 듣고 제가 이제 고객으로서 다가갈 때 되게 제 스스로 되게 자신감이 넘쳐 있거든요. 처음은. 예. 네, 그런데 이제 막상 마주하는 현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소비자로서 대우를 못 받을 때 그럴 때는 사실 많이 위축되기도 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사실 이제 장애인들이 참 거짓말 같게도 아직까지도 식당에서 이렇게 거절을 해요? 경우도 아직도 아우, 있습니다. 네, 아직도 있기도 하고 그 외모의 그런 차별 중에 또 하나 겪었던 일화가 일단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점이 사실 불쌍하다, 뭐 가난하다, 지저분하다 뭐 이런 오해들 편견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언젠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제 물건이 하나 떨어져서 제가 주워주라고 부탁을 했던 아저씨한테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저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지갑을 안 가져왔다고 하면서 그냥 저를 못 본 척하면서 그냥 가버리시고 진짜요? 돈 달라는 줄 알고? 네, 돈 달라는 줄 알고. 너무 화난다. 이거 너무 화나네요. 그래서 사실 그날 이후로는 좀 더 옷 입는 거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약간 결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모 지상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는 날은요. 어떤 날이냐면 장애인의 외모가 곧 장애인의 존재가 차별받지 않는 그 시점에 외모 지상주의도 없어질 거예요. 네, 외모 지상주의 참 진짜 요거를 좀 없애야 될 텐데 박사님 저희가 외모 차별을 좀 없애는 좀 기여를 좀 하고 싶거든요. 이건 좀 철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예. 지금의 사회는 비장애인이 몸이 정상인이 몸이고 소위 모델이나 아름다운 몸이 표준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장애인이 몸은 되도록이면 보고 싶지 않거나 혹은 아름다움의 기준에서 미끄러내려져간 어떤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많이 길거리에 보이고 그들이 편안하게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함께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회여야 하는데 그러한 인식이 적을수록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특수 시설들이나 그런 것들을 소위 보이지 않게 늘 배제하는 방식으로서 일종의 혐오 시설이라고 이름 짓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별일 없이 산다라는 프로그램은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이런 장애를 가지고 계신 다양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뭐 감각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얘기해서 드러내는 기회를 보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장애인들도 다른 방식으로 삶을 표현하고 있고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주목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외모 차별 혹은 소위 외모라는 정상적인 외모라는 규준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신체들을 가진 그런 자들에게 일종의 목소리를 주고 그것을 보여주는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완전 공감해요. 네. 진짜. 이런 좋은 프로가 계속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게 뭐 10주년, 20주년, 30주년 이렇게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노출이 저희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 방송을 하고 무대에 오를 때마다 이 외모 지상주의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곤 하는데 해외 유명한 뮤지션들이 국내에 이제 공연을 하잖아요. 그런 막 어마어마한 극장에서 공연을 한다고요. 사람들 막 잔뜩 기대하고 외모부터 막 궁금하잖아요. 근데 운동화 신고 올라와요. 맞아요. 그 편하게 와요 그냥. 트레이닝복 입고 리허설 하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운동복 입고 피아노 앞에서 실제로 그냥 연주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 연주잖아요. 실제 연주예요. 공연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모는 중요치 않다는 거죠. 중요치 않다는 거죠. 그럴 때는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그렇죠. 예. 종욱 이웃님은 어떠세요? 이런 보시면.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라든가 블라인드 소개팅 같은 것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 입사 지원서에다가 뭐라고 하지? 뭐 학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제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 붙이고 그냥 그런 자기 역량만 보고 이제 그 지원서를 내는 것도 많아진다고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더 확대가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의 보여지는 외모보다는 이제 그 사람이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가를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소개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암전 상태에서 블라인드 상태로 이제 목소리로만 대화를 하는 그런 소개팅도 좀 많아졌으면 하는 게 일단은 소개팅에 나가면은 어쩔 수 없이 외모부터 볼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어쩔 수가 없는데 맞아요.
암전 소개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앉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만 듣고 목소리랑 얘기 못 하니까. 하는 거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 내면을 먼저 알고 알게 되는 그 거죠. 다음에 예. 외면을 알게 될 거니까 조금 깰 수는 있겠지만은 네. 좀 네. 덜하지 않을까 그런 외모지상주의가 좀 덜해지지 않을까. 동호 형은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완전이요. 그래서 실명을 하고 보지 못한다.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못한다. 라는 게 처음엔 너무 답답하고 막 그게 못 견디게 제가 제 자신이 막 믿고 싫고 그래서 대인 기피증까지 생기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거 봐라. 좋은 게 있네. 그렇죠. 현혹되는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상민 의원님 만났는데 너무 예뻐. 그럼 상민님이 얘기하는 게 안 들려요. 안 들리지. 그럼 뭔가가 그럼 사람을 선입견이 몰라. 생기고. 그냥 외모만 남는 거예요. 맞아. 그래도 이쁘니까 아마. 예전엔 그랬다고요. 예. 그리고 내가 또 예전 같았으면 조주 의원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조우줌이 아니고요. 쪼정. 조우줌은 좀 이상하잖아요. 의원과 같이 방송을 하는데 외모를 내가 봤다면 내가 같이 진행하고 싶었겠어요.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귀로만 들으니까 듣기만 해도 좋아. 듣기만 하니까. 나도 알아주는구나. 그럼 난 역시. 듣기만 하면 안 보면 외모를 안 보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잘 보여요. 와, 명언이네 이거. 예, 진짜 그런 건 있습니다. 확실히 있긴 있어요. 보지 않으면 더 잘 보인다. 네. 이게 이 오늘의 어떤 키워드 녹화는 끝냅시다 여기서. 분량 다 나오지 않았어요? 보지 않으면 더 잘 보인다. 예.